핵 분열 방식으로 광속의 10%까지 도달하는 오리온 프로젝트, 핵융합으로 광속의 13% 속도로 날 수 있는 다이달로스 프로젝트. 두 프로젝트는 원자력 엔진 덕분에 광속의 10%가 넘는 속도로 외계 탐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 역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죠. 우주선이 과하게 무겁다든가 기술 개발이 덜 됐다든가 비싸다든가 등등이죠. 이 때문에 이 두 프로젝트는 항성 간 여행에 있어서 최적의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960년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버사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우주선을 제안합니다. 아님들, 우주 공간이 진공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수소 같은 여러 성간 물질들이 있지 않소? 우주에 떠도는 이런 성간 물질들을 연료로 이용해보는 건 어떻겠소? 로버트 버사드의 제안대로라면 연료 자체를 우주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추가 연료 탱크도 필요 없고 연료 비용이나 무게 이슈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버사드 램제트 엔진은 도대체 어떤 원리길래 이런 모든 이슈를 피할 수 있다는 걸까? 자, 먼저 기존 우주선들의 연료나 엔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봅시다. 아폴로 프로젝트 당시 75만 킬로미터가량을 이동했던 세턴 5호 무게의 대부분은 연료였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5억 년이 넘는 외계 행성을 탐험한다고 했을 때 세턴 5호처럼 기존의 화학 연료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양의 연료를 실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료 무게를 감당하려고 또 추가 연료가 필요하고 또 추가 연료를 감당하려고 또 연료를 넣어야 되고 또 추가 연료 넣고 또 추가 연료 넣고 이런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필요한 금액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우주선은 엄청 커지고 연료 무게도 대빵 늘어나는 비효율의 끄당판 로켓이 되겠죠. 핵에너지를 이용한 오리온 프로젝트나 다이달로스 프로젝트는 화학연료보다 효율은 훨씬 좋아집니다. 좋아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어쨌든 연료 무게가 역시나 막대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핵분열 우주선 슈퍼오리온의 질량은 4천만 톤, 그 중에 3천만 톤은 핵폭탄의 무게입니다. 핵융합 우주선 다이달로스의 질량은 대략 54,500톤, 그 중에서 연료의 무게만 5만 톤 가량입니다. 근데 이게 또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데만 필요한 양이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감속에 필요한 연료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엄청난 무게죠, 진짜로. 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물리학자 로버트 버사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추진 방식을 고안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버사드 램제트의 원리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주는 텅 빈 공간이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사실 우주는 완전히 텅 빈 공간은 아닙니다. 밀도는 확실히 적지만 수소가 들어있죠. 대략 1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 1개에서 2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버사드 램제트 엔진의 핵심은 이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수소를 연료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수소들을 연료로 사용하려면 먼저 하나, 버사드 램제트를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날려보낸다. 둘, 버사드 램제트의 자체 원자력 엔진을 이용해서 우주선의 속도를 광속의 1% 속도까지 끌어올린다. 셋, 광속의 1% 이상의 속도가 되면은 수소 포집기를 연다. 넷, 우주선을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면서 동시에 수소 포집기로 수소를 빨아들인다. 다섯, 빨아들인 수소를 핵융합 엔진으로 보낸다. 여섯, 핵융합 엔진은 빨아들인 수소를 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킨다. 일곱, 이 핵융합 에너지로 버사드 램제트는 앞으로 나아간다. 자, 이제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버사드 램제트가 더 빠르게 추진할수록 더 많은 수소가 포집기를 통해서 핵융합 엔진으로 들어오고 성간 램제트 우주선은 더더욱 빨라지고 또 수소가 들어오고 핵융합도 일으키고 추진하고 무한 반복되는 거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버사드 램제트 우주선이 광속의 1% 속도까지는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속의 1% 속도에 도달해야만 우주선이 1초당 흡수하는 수소 원자의 수가 충분해지고 핵융합이 가능해지고 우주선을 가속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사드 램제트 엔진은
처음에 광속의 1% 속도까지만 도달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연료를 우주선에다가 실을 필요가 없어요. 연료가 되는 수소는 우주에 차고 넘치니까요.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나 배터리 없이 공기만 흡입해서 달리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레알 효율 개쩌는 진정한 친환경인 거죠. 이렇게 성간 램제트는 연료 무게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연료가 필요 없으니까 경제적이고 핵융합 엔진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우주 공간에 널린 게 수소니까 킹론상 무한정 가속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광속의 30% 속도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1년 정도 지속적으로 가속한다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아광속 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효율적인 연료 공급 방식 덕분에 버사드 램제트는 오리온 계획처럼 대규모로 기획됐습니다. 가격, 속도, 효율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이걸로 대규모 우주선을 만든다고 해봐야 무게는 1,000톤에 불과합니다. 다이달로스가 기본 5만 톤급인데 성간 램제트의 무게가 1,000톤이면 야, 이거 진짜 완전 개사기 우주선이죠. 자, 그런데 버사드 램제트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초반 가속이 어렵습니다. 버사드 램제트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광속의 1%까지는 가속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광속의 1%까지 도달할 만한 핵융합 연료를 구비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정말 무한동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핵융합 우주선 다이달로스하고 비슷한데요. 아직 핵융합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의 K스타가 1억 도로 20초 동안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은 1억 2천만 도로 101초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핵융합 기술을 완성하려면 2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핵융합 기술을 완성시킨다고 해도 우주선 환경에 맞게 개량시켜야겠죠. 소형화도 해야 되고요. 우주 환경에서 망가지지도 않아야겠죠. 세 번째 문제는 버사드 램제트의 핵심 설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수소의 밀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소를 많이 포집하려면은 성간 물질 흡입 장치의 크기가 커야만 됩니다. 흡입 장치가 커야 당연히 수소를 더 많이 빨아들이겠죠. 그 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최소 포집기의 크기가 96km에서 최대 5만 km는 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흡입 장치의 크기가 정말 커야 된다는 게 학계의 두름입니다. 좋아요. 어쨌든 포집기가 크면 클수록 수소를 많이 빨아들이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크게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역시나 신경 쓸 게 많아지죠. 먼저 무게가 늘어나고요.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또 구조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내구성 문제 해결도 쉽지 않겠죠. 추가적으로 포집기의 크기를 최소 96km짜리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96km짜리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아마도 이것마저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우주선이 너무 빨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주선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우주선을 향해서 접근하는 수소 원자들의 속도 또한 상대적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하면은 고속으로 가속돼서 날아 들어오는 우주선 입자 때문에 우주선 그리고 그 내부에 파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마 보호장치가 없으면은 우주선의 모든 부품, 엔진 그리고 승무원까지 뼈도 못 추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 수소 채집기 대신 우주선 주위에 초전도 코일을 감싸서 비행 중에 대규모 전자장을 펼쳐가지고 우주선 주위 수소 원자들을 이온화시킨 다음 엔진 흡입구로 들여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도 상당한 크기의 흡입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현재 기술로는 그렇게 강력한 초전도 코일은 만들기도 어렵고요. 자,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램제트 엔진의 여러가지 한계점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더 좋고 가볍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핵융합 우주선 다이달로스가 성간 우주 여행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버사드 램제트가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우주선인 만큼
과학자들이 버사드 램제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의 끝판왕이 있었으니 바로 이온 엔진입니다. 이온 엔진만 있으면 몇 년 이상 동안 우주선을 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이온 엔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버사드 램제트 이야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